선거무효 그러면 선거 자체가 선거무효 되면 당선무효. 절차법인데 절차법은 그 공직선거법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면 선거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리고 당선무효도 적용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전자개표기를 쓰면 공직선거법상 위반입니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선거는 모두 위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없애야지. 지금 이 투표소서 수급표 입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개정해달라는 겁니다. 개정해야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청와대 박수현 지금 대변인이에요. 19대 때 강동원 의원하고 해가지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자고 하는 입법 발의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현재는 송영길 의원이 26명인가 해가지고 발의를 해놨어요.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자고. 근데 지금 그것이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고 19대 때는 그게 이제 19대 국회가 종료돼 버리면서 자동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떡하냐. 대통령 하시면 돼요. 대통령 나 이거 하겠다 하면 나오면 그래서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선거 개혁하겠다. 국민주권 회복하고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내가 대통령을 못해도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이거 나오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끝나요. 검찰 법원 전부 다 머리 박을 거예요. 그래 맞았으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신뢰할 송영길 의원이 지금 입법 발의를 해 있으니까 송영길 의원 보고 빨리 해서 대통령께서 이 얘기 하셔가지고 그냥 이거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민주당하고 국민당만 통합해서 그러니까 여야 합의 딱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일인데 그거를 내내 선거법은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자유당이 아무리 미워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다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해야 됩니다. 네, 선거법에는 이게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이고 선거법은 옵션이 있으니까 정계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끼리 합의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없는데 다수 결로서 결정하는 국회에서도 대다수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국민들도 원하는 거 되게 많이 원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해도 국회의원들이 못하니까. 아니 그 법사위에서 김진태가 우리 나가고 국민의회 상정한 것만이야. 통과시키면 되더라고. 이거 일단은 국민들이 신뢰를 갈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아니 송영길 의원이 지금 입법 발의 해놨으니까 그거로 개정하면 그거 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송영길 의원이 입법 발의에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여야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에다가 딱 위임해서 하면은 그냥 그 정말로 그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되시죠. 문제는요, 문제는 이 다른 쪽에서 당선이 되면 또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 당선이 되면 또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의 문제나 아니면 선거제도의 올바른 문제보다는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16대 때 개정 발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노정위원장을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양영일 의원이라고 그때 통해가지고 그분이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권들이 안 바꿔요. 안 바꾸는 이유가 뭐가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고 노조에서 이제 민주노총과 통합을 시키고 활동을 좀 했더니 저를 뺄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들하고 싸웠죠. 너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국민들 위해서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뭐 싸우고 그렇게 서로 그 합의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대통령님한테 꼭 전달을 해주셔서 이거는 근본의 문제,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시고 이걸 꼭 좋은 법안을 발의를 해달라고 전달해 주세요. 부수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거 투표 같은 거 있죠. 뭐 기업에서 주주총회, 뭐 단체에서 뭐 투표를 하고 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전부 정리되어 봅니다. 같이 따라가버립니다. 그럼
국민들 전체 분쟁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분쟁이 많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것 좀 통과 좀 시키라고. 그것만 통과시키면 돼요. 예. 딱 글자 한 5자만 첨가하면 돼요. 아니 지금 저 얘기하면 또 이야기하세요. 진짜로 투개표에 부정이 있습니다. 아니, 드러났죠, 제가 저희가.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객관적 지표가 다 제가 7살 때 우리 동네 옆에서 4.19 혁명이 났을 때 우리 동네 경찰서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총을 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잘하다가 이제 선관위 근무하게 됐어요. 근데 내 머리에 뭐 부정선거이면 큰일 난다. 혁명 나가지고 비참한 걸 봤으니까. 내가 노조위원장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각인되어 있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총장하고 교섭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거,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부정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겠니? 대표님 이분의 얘기는 18대를 예를 어떻게 됐냐면 저한테 어떤 반응이 나오는 이게 저는- 정말 있는지 확인을 증거를 대라. 있어요. 증거가 저희가 있으니까 말씀하시겠죠. 증거 있으면 말이지. 공문서. 증거 없어야 목이 뭐 100개를 더 날라가니까. 그것이 아닌데 다 그 증거를 찾아가 사무총장한테 내려오면서 이 공무원들이 이거 안 된다. 왜 해놓고 하냐. 얼굴이 완전 노랗게 똥처럼 되는 거예요. 밝히라. 부정선거 하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돌아왔지. 나 인간적으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큰 재앙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 투개표를 사용한 지 언제부터 2002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를 지방선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말에 이제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자개표를 제가 사용 못하고 막았어요. 왜냐? 6월달 지방선거 때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하고 관련돼서 제가 노조위원장한테 그러니까 그 우여곡절 우여곡절이 아니고요. 끝에 전자 개표 투표기 말고 개표기를 사용하는 아니 우여곡절 끝이 아니고요. 그 전에 투표소 수개표 제대로 하자 유럽처럼 해가지고 예. 이 나라 비용도 안 들고 자유롭게 이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 나가자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이제 노조계에 전부 연락이 좋다 노조에서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투표소 수개표하면 노조에서 적극 도와드릴게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도 그럼 싫지 않다 이렇게 막상 이제 개정입법에 들어가니까 중앙선관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앙선관위를 찾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대표님 잠깐만요. 노무현 대통령 이전부터 그 선거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된 건 노무현 대통령 그 당선 때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머리가 아픈 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 장난을 누가 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선관위 아니 잠깐 민주당. 지난 18대 대통령 그러니까 저기 박근혜가 당선된 게 51.6으로 한 게 전부 다 전산 조작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 조작. 일정하게 왔잖아요. 쭈루루루. 아니 그래서 그거 소송을 했었잖아요. 충분히 한번 이야기하는 그건 안 하는데 그거예요, 그거. 전산 조작한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나왔던 거고요. 그거를 증명을 한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당선자였는데 그거를 전산 조작을 해서 컴퓨터 조작을 해가지고 박근혜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잠깐만요. 내가 한영수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다면은 3분만요. 방송을 이래 하면은 방송이 되어 나갑니다. 각 투표소에서 올라온 네네. 자료가 방송이 됩니다. 방송이 되면은 그 데이터를 중앙선관위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받았습니다. 받아가 그 데이터를 한 2만 개 되는 그 난을 전부 다 하나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를 확인해 보니까 조작된 데이터를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결과도 안 나왔어요. 개표 마지막에 확정된 수가 개표장에서 올라오니까 그 수를 설 집어넣으면서 버물러 버렸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다 찾아냈죠. 그러니까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개표 방송이 나갔어요. 방송을 내줘야 선관위 공문서로. 국민들한테는 정확한 개표 결정을 보내줘야 된다. 왜 이래 했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루 전날 그 입력을 하루 전날 자료가 컴퓨터로 다 하는 자료가 하루 전날 있었던 거예요. 그 서부가 만들어졌던 자료가 발견되었고 그럼 투표율도 조작이잖아. 전산적으로 다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거예요. 51.6대 48%에 맞춘 거예요. 예. 이제 전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미분류표 엄청 나왔던 거고 홈표도 나왔던 거고. 5월 16일 3시를 기념해서 51.63%로 투표율을 조작해서 해킹에 의해서 지금 이미 세팅된 그게 방송으로 나갔다는 것이 정명이 다 끝났는데 그 정명 끝났는 것을 국가에서 압력을 넣어서 재판을 안 하고 원래는 6개월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4년 4개월을 끌다가 실익이 없다. 이미 박근혜가 탄핵되었으므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박이하고 전동영이하고는 아예 예시상 게임이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돼도요. 아직도 무효입니다. 왜 근데 아니,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시상 게임이 안 되니까 그때는 또 그때는 사람들이 잘 그때도 몰랐었어요. 제가 그때도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선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 아니 그리고 그때 선거 관리는 노무현이 했거든요. 노무현이 관했는데 그 그게 다르죠.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제가 내부 투쟁을 하다 잘렸어요. 네. 그래서 선거무효 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선거 관리를 같은 근데 내용이 이명박이 하면서 지 범죄를 BBK가 다 잡기 위해서 박근혜를 아주 그냥 종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험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선거 관리를 이명박이라는 놈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정부기관을 그러니까 투명한 선거를 하자는 거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각한데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계속 어수선해요. 어수선하는 게 아니고 고칠 수가 없어요. 한 번 집권한 세력이 마음만 보면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후계자만 똑똑하고 박근혜가 바로 그 케이스. 그리고 전산조작을 몇 명이 있는지 지금 여러 명이 필요 없으니까 알아요. 전사정당한 취업들이 여야에 다 깔려갔어요. 단가도 나쁜 짓 하는 아들이 있어요. 전산학과 나오고 그런데 업적이 그런 아들이 어디 깔리고 그런 아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거예요. 이명박이 서울 공무원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제 선관위가 어떻게 했냐면 중앙선관위 전산직은 선거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선거법을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전산직 아들은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시더라고. 착신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는 공무원들이 돼버린 거죠. 만났어요. 동생집을 가져가면 법을 모르니까 전혀 몰라요. 너, 야, 전산직 니가 이거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너 죽는다. 선거법 안 약하겠네. 어머머네요. 너 교육 언제 받았어? 전혀 몰라요. 기본적인 특정 모르니까 전혀 답변을 못해요. 중앙선관위가 그런 식으로 선거 관리를 해보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진짜 불법 선거를 했는 거 증거를 알고 싶으시면은요, 제가 어저께 이틀 전인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5시간 반 정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 고소고발한 내용을 밝히면 돼요. 저는 딱 한 개 주장했어요. ARS DB를 깔아. 역발송해라. 그것만 하면 끝난다. ARS에서 내가 1번을 근데 이 찍었으면 얘기는 또 이제 지금 딴 문제고. 아니 네. 그게 투표소 수개표법을 하려고 하면 부정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건데 그 밝히는 것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한번 역발송만 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밝힐 수는 있는데 법원이나 우리 국가 권력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선관위도. 민주당이 예. 그 법적으로 검증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안 했다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일단 전산 선거는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지금 자, 100% 민원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이게 민원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개예요. 이게 송영길이가 투표소 수개표법을 발의를 해서 그것만 해보지 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박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통과시켜주면 된다. 이번에 문재인은 누가 붙었지? 문재인이 경선에서 홍준표. 홍준표 말고 경선에서 홍준표니 누구든 간에 경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선하기 전에 빨리 법을 바꿔달랬어. 송영길이한테 빨리 바꿔라. 저 선관위 근무했기 때문에 20일 전에까지 바퀴가 내려오면 선관위에서 적용을 합니다. 20일 전에 하면 이제 시설도 빌리고 다 되니까. 부정선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투표소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어디서 있었나고 19대 대선에서 경선에서 있었다고요. 경선에서 30만 표를 빼고 30만 표를 그러니까 넣었다. 우리는요 그 전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부정 경선이 이번에도 일어났다고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가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고. 경선에서 30만 표를 빼고 이재명 30만 표를 빼고 30만 표를 넣었다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그것을 밝히는 방법은 역발송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재명이가 그 이재명이가 됐을지 안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꾸는 것은 확실하다. 일단 결선 투표까지 갈 거는 거의 확실하다.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됐다. 가짜 대통령이라도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발의해갖고 알박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알박기 하지 말고 지금 통과를 시키라고요. 그걸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가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논의 한 번 안 되고 있고 토의 한 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발의만 해놔놓고 다른 사람 못할 똑같은 법을 두 번 발의할 수 없으니까 송년길 외에 23인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한 번도 토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법사위로 넘어갔어요. 법사위에서 하는 거라니까. 자료가 내 자료를 가지고. 법사위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연결이 지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해야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을 내리시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정책 제안하는 거죠. 좋은 제도라는 게 수개표 예, 현장에서 그냥 투표한 곳에서 그냥 개표하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투표 사무이 개표 사무원 돼가지고 이게 정당에서 나오신 창간인들 창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CCTV를 딱 틀어놓고 하면 그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돼요. 직경을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선관위로 가서 2시간이면 다 끝나고. 비용도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닷새 동안. 필요 없이. 예. 뭐 전자개표기 돈 안 들어. 예. 예. 심사계획이 돈 안 들어. 예. 신뢰도는 10배가 올라가고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 정확도도 10배가 올라가요.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돈도 훨씬 적게 들고 안 할 이유가 뭐 입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과시키려고 발의를 했는 게 아니고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 알박기를 하고 그게 법사위로 넘어갔다고요. 근데 안 그 여야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니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그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여야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야 합의만 되면 된다고요. 아니 나는 야당이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이게 정계 나는 특위로 가야 돼요. 선거법은 특이해요. 바꾸는 게. 법사위로 넘어갔고 그래서 정개특위로 넘어가서 여당 야당 합의가 돼야지만 이게 상정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밀어달라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한나라가 지금 그 교과서 수개표를 찬성하고 있고 문재인이 반대를 한나라는 찬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한나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한나라당이 다 반대예요. 다 반대. 한나라당도 반대. 아니 왜 거꾸로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 부정선거로 이익을 보니까 반대를 아니 하겠죠.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정체성도 지금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개표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니 예. 당선을 하고 나면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걸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렇죠. 당선되고 나면 괜히 떨어진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 건데 되고 있는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이 법은 된 사람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를 사용해서 이거 불법으로 당선하는 거고. 하기 싫죠. 하기 싫죠. 자기 할 이게 그건 안 그러면 되죠. 당선했는데 뭐 왜 날려 건드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법을 시민도 지금 출마해야 되는데. 예? 지금 출마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제 오늘 뭐 이제 다 반복되는 얘기고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게 박수현 그 대변인도 잘 알고 있고 아니 본인이 발의를 했었어요. 강동원 의원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만 잘 전달하셔서 이거 하면은 된다라고 영웅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다고 그것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온 건 그거예요. 박수현 예. 대변인 여기 오면 한번 잡고 물어보세요. 아니 잡고 예. 이거 예. 전자 투개표 사용하지 마시라. 예. 대변인한테 아니 이게 대통령한테 이미 했는
발행했는 법을 빨리 통과만 시켜달라고. 거기 내용이 전자 투개표 사용 예. 못하게 돼 있어요. 수표소 수개표. 그거는 수개표 법안에 발의돼 손으로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송영길 의원이. 개편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부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아니 부식이 아니고 그게 다 기본이에요. 부식이다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맞습니다. 전산조직 안 건드리면 정확해요. 정직해요. 그런데 나쁜 놈들이 프로그램을 건드려가지고 그래 그게 문제고요. 강케이블 해킹. 우리는 지금 예. 아니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임차 서버로 들어가서 조작할 수 있고 그 전자 개표기 아닌 프로그램 심을 수도 있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해킹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수도 없대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엑스밴드가 활약이라는 대단한. 근데 증명하려면 어렵고. 그리고 이게요. 지금이 안 되는 게 강케이블. 결국 이제 아니 이거를 그 보안 검열을 누가 하냐면 국정원에서 합니다. 예. 거기 진짜 국정원의 승인 없이는 전산을 사용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정원에서 이걸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국정원이 조문부서거든요. 조문부서가 제가 다 기준 잡아야 돼요. 강케이블을 손 못 든다니까요. 못 되죠. 국정원도. 국정원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예. 저기 무선으로도 다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선 가능하고 뭐도 강케이블 해킹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그쵸. 예. 그리고 선관위에서 마음만 먹고 그 저기 뭐 시키면 몇 사람이면 끝난다니까요. 예. 대변에 오시면 하시고 이거 아니 꼭 좀 해주세요. 전달. 예, 꼭 전달 좀 해주세요. 단합을 많이 받겠지만 고칠 건 고쳐가지고 나를 벌써야 돼요. 이것만 바꾸시면은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바로 잡힙니다. 부수적인 효과는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 돈 절약되는 거, 뭐 전자개표기 안사, 뭐 그리고 심사계수기 안사, 심사 계속 그 몇백억씩 들여. 한두 시간이면 끝나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되잖아 예산을. 예.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그 불법이거든요. 왜냐면 공직선거법 95조 만들 때 그 보궐선거 등 그러니까 작은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중원선거, 연기된 선거 같은 작은 선거에만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공직선거법 95조를. 근데 2002년 지방선거 때까지 아예 보궐선거 등에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모든 선거에 전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95조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산이 아니라고 하려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된 거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2014년 1월 17일 날 대표 따라하고 투표 따라하고 개표 따라할 수가 있어요. 대표 따라하고 투표 따라하고 더하기 따르더니 말하는데. 그렇죠. 이게 전산조작으로 해서 실패자가 완전히 그렇게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불법인데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니까 그 선거 무효소송도 걸리고 하니까 2014년 1월 17일 날 법 개정을 한 거예요. 아예 법 전자개표기 나중에 법 개정까지 하는 불법을 저질렀어요. 모습이 또 생기는 헌법 위반을 해보는 거예요. 그 법으로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식사하세요. 제가 전자정부 분야를 좀 아, 예.